일본 정부는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절대 한국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민당의 오랜 집권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이고 외교와 군사력 또한 해가 갈수록 급격한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일본 매체들의 분노가 연일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일본 경제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엔화 폭락에 더해 물가지수 또한 1980년에 불어닥친 오일 쇼크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일본 정부는 경제대책 수립은커녕 참의원 선거 승리를 빌미삼아 개헌 시도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나서면서 일본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과거와 달리 일본과의 협력을 점차 멀리하는 경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일본 정부를 더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일본의 효용 가치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 최근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지난 2019년 당시 아베 총리가 한국을 상대로 비상식적인 경제보복에 나선 이래로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도 급격한 내리막을 걷고 있다며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미러 갈등에 더해 고물가와 에너지난까지 불어닥치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 맞서 세계 각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정부는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쓸데없는 자존심만 고집한 탓에 더 큰 국난에 내몰리고 있다며 연일 일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매체들은 당장 군사 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 각국이 한국산 방산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덕분에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충분히 막아내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춘 것과 달리 일본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극한 갈등을 끊임없이 이어오는 바람에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고 있다며 연일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를 망각한 채 오로지 한국을 상대로 무모한 갈등을 지속해온 탓에 끝내 한국과 동맹을 맺고 나선 주요 강대국들로부터 외교적 고립에 놓이는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의 거센 도전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직접 입증하기 위해 유럽 현지의 취재기자를 파견하고 나서는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일본 정부를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매체로 손꼽히는 이혼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정세를 방관하고 있는 사이 일본의 맹방으로 여겼던 나토의 원국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 세계 곳곳에서도 일본 정부의 갈등 상대인 한국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매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혼게이자의 신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 각국이 방위비를 대거 증액하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중요한 방산무기 공급국가로 기존의 미국이 아닌 한국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그 중에서 단연 한국의 하나디펜스가 가장 눈에 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난 2014년 당시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폴란드 정부가 하나디펜스로부터 K9 자주포의 차체를 도입해 일명 크랩 자주포를 운용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 각국이 한국을 통해 방산무기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장 K9 자주포만 놓고 보더라도 나토의 주요 회원국인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해 에스토니아와 터키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자국의 주력 전략 자산으로 운용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일본 매체는 지난 2월에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럽연합이 방위비를 27조엔으로 대거 늘린 가운데 이 중에서 상당액이 한국의 방산기업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한국산 방산무기를 도입했던 주요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 상당한 효과를 얻었던 만큼 또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도 한국산 방산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매체인 이혼게이자의 신문은 그 중에서 폴란드 정부가 단연 적극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동서냉전 당시에 소련이 주도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했던 폴란드 정부가 91년에 냉전 질서와 소련이 붕괴하자마자 이와 정반대 진영이었던 나토에 재빨리 가입했던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그만큼 폴란드 정부가 러시아의 위협에서 탈피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오늘날에도 폴란드와 이웃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침공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만큼 폴란드 정부가 이에 맞서기 위해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에 국가적인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 관계자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가 전차와 자주포를 비롯해 보병 전투 차량이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방산 무기를 한국을 통해 들여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오늘날 몰라보게 달라진 한국의 방산 위상에 매우 큰 부러움과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영국 정부 역시도 한국을 통해 자국용 K9 자주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고,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유럽의 몇몇 국가들에서는 러시아군의 대전차 미사일에 맞서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매체는 나토 측 외교관과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방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나토 측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한국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끝내 무산되는 광경이 연출됐을 만큼 한국산 방산 무기에 대한 유럽 각국의 인기가 무서우리만치 거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인 이온게이자이는 한국산 방산 무기가 단지 나토에서만 인기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지 한국산 방산 무기가 그야말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먼저 인도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 러시아 장비에 의존해왔던 인도 정부가 이에 탈피해 한국으로부터 방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K9 자주포를 인도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을 통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35억 달러치나 구매하기로 했고, 그 다음 달인 2월에도 이집트 정부가 16억 6천만 달러를 들여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 매체인 이온게이자의 신문은 호주 정부 역시도 이에 뒤질세라 지난해 12월에 K9 자주포 30문과 탄약 보급차 15량을 한국으로부터 들여오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그동안 일본의 앞마당으로 여겼던 동남아시아에서도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팽창에 맞서 한국산 방산 무기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물론이고 태국과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초계함과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방산 무기를 쉴 새 없이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영국의 명문대학인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아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산 방산 무기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놓인 세계 각국에서 대거 도입되고 있는 탓에 군사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연일 속을 끓이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 역시도 한국의 대전진을 절대로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호주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비롯해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각국에도 방산 무기를 팔고 있는 것에 중국은 분노해왔습니다. 한편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 폴란드에 대한 한국의 방산 무기 판매에는 분명히 러시아의 위험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 정부의 전진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과거에 겪었던 치욕과 굴욕을 잊지 않고 임전무태와 유비무환의 자세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다져왔던 한국의 방산 이상이 마침내 세계 강대국들마저도 함부로 여길 수 없는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한국을 통해 자립자강을 다져가는 세계 각국 역시도 두 번 다시는 외세의 간섭과 위협에 놓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